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7월 17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채널A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 사건은 검언유착 조작 사건으로 그 국면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의혹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가담한 MBC, 그리고 사기꾼 지모씨, 또 여권 인사, 또 무리하게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수사를 압박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질 차례죠. 자, 이 사건은 MBC의 최초 보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자, 이 MBC는 사기 전과자 지모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터뜨렸습니다. 자, 당시 언론 그 보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 공포의 취재. 땡땡땡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 녹취 들려주며 압박. 자, 이런 제목의 연속 보도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동재 전 기자가 감옥에 있던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서 유시민에 대한 비위 정보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뭔가 녹취록까지 들려주면서 나한테 제보해 줄 것을 종용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MBC는 계속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이게 다 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뭔가 여기에 연루가 되어서 이 여권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공작을 이 채널A 기자와 벌였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뭐 하나라도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게 하나도 없죠. 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대화 내용이 전체가 다 공개가 됐는데, 그걸 다 읽어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 이동재 기자가 취재하던 내용에 대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선을 딱 긋습니다.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뭔가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1%의 증거라도 있어야 이런 검언유착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 단 한 줄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기꾼 제보자의 말만 있었죠. 사기꾼 제보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뭐 녹취 파일을 들려주면서 친분을 과시했었다라는 이런 제보자의 인터뷰에 근거해서 MBC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MBC의 이 보도로 시작된 검언유착 1년 넘게 지금 끌어오면서 이 사이에 이 기자는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완전히 한직으로 물러나서 4번의 좌천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어제 비로소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결국 아무 실체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MBC는 이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책임이 있어야죠. 적어도 이동재 기자는 아니어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자, 제가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아,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뉴스데스크 뭐 요즘 시청률 뭐 1%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거의 말미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취재 윤리는 위반. 자, 이런 제목을 타이틀로 달았네요. 그러니까 무죄긴 한데 취재 윤리는 위반한 것 맞지 않느냐, 지금 이런 주장을 강하게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보면 뭐 무죄 사실보다도 이 이동재 기자가 협박성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보도 초반에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무죄 선고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이 재판부가 강조했다. 지금 이 점을 더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은 일제히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러난 취재 행위에만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뿐 의혹 전반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자, MBC는 여전히 의혹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미궁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보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어제 다 드러났죠. 어제 재판부는 이동재 기자가 그 제보자에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 파일을 들려준 것도 그 사기꾼 제보자가 요구했기 때문에 들려준 것이다 라고 정확히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MBC는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뭔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이어가는데, 자,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기자와의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답보 상태죠? 지금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결재를 9번이나 올렸죠. 그런데 이걸 이성윤 지검장이 뭉갠 것 아닙니까? 아니, MBC는 무슨 없는 죄를 검찰이 만들어서라도 한동훈 검사장에게 뒤집어 씌우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압수된 지 1년도 넘은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데 한 검사장이 방어권을 내세워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주장하는 이 정권 사람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을 강조하는데 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인권은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오죽하면 몸을 날려서 폭행하는 독직 폭행 사건까지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이 한동훈 검사장을 죽이기 위한 이 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이 정권의 인권 유린이죠. 지금 이런 짓을 해놓고도 당사자에게 사과는커녕 아직도 뭔가 수사가 답보 상태다, 여전히 의혹이다, 미궁에 빠져 있다, 이런 무책임한 보도로 아주 정말 이거는 뻔뻔한 어용방송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MBC는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를 문제 삼고 있는데 MBC의 이 사건 보도 행태는 더 심각합니다. 자, MBC는 제보자 이 사기꾼 G씨가 채널A 기자와 만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자리도 기자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자리가 아니었고 이 제보자가 먼저 요구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 제보자 지모 씨는 사기 전과자로 윤석열 전 총장을 계속 비난해 왔던 사람이죠. 마치 특종 정보가 있는 것처럼 이동재 기자를 속여서 그 자리에 오게끔 유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 자체가 MBC가 사기꾼과 결탁해서 판 이런 함정 취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BC가 대체 떳떳할 게 뭡니까?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 제보자는 계속해서 유도신문으로 이동재 기자가 마치 한동훈 검사장과 어떤 아주 긴밀한 이런 공모관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유도신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의 그 인터뷰를 거의 중심 삼아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는 지금 취재윤리 위반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죠. 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보자의 말만 믿고 한 검사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어용방송 MBC의 뻔뻔함, 여기에 앞으로 법적 철퇴가 분명히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